안녕하세요. 박프로 박준영입니다. 오늘 월요일 6월 17일장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아마 요번 주까지는 좀 시황 그리고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종목들 이렇게 좀 구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좀 한번 보면요. 코스피 개인들만 순매수세를 보여줬고 외국인 기관들 매도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외인 기관들의 매도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장 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는 놈만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뭐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우리나라 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몇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요. 이제 요게 좀 더 지켜봐도 되는 이벤트인지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뭐 이벤트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배터리 쪽도 있고요. 2차 전지 쪽에 아무래도 좀 괜찮은 뉴스들이 요번 달서부터 해서 나올 예정이니까 오늘은 요 2차 전지 그리고 K푸드 요 내용들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나스닥 시장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장이었고요. 금리 인하를 연 1회 하겠다. 원래는 이제 3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잠식이 됐고요. 그리고 연 1회 할 것이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여러분들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의 상승은 여전히 이어져 나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금리 인하가 되게 됐을 때 결국적으로 시중의 돈이 다시 한번 풀리게 되겠죠. 은행으로 들어갔던 돈이 다시 한번 시장으로 풀리게 되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주 쪽에 베팅이 나오게 되는데 미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선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로 인해서 달러 원화 요게 잡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장에는 좀 영향이 좀 더 늦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쪽 금리도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겠다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한 요번 주서부터 해서 좀 AI 관련된 내용들도 한 가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제 관련된 보고서들도 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하나 해볼 부분은 이 어도비 포토샵 만드는 회사죠. 요 회사가 14%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장에서. 어도비가 요번에 급등세가 나왔었다라는 게 막 엄청나다 뭐 이 회사를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여전히 AI는 건재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여전히 기술주에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환경이다. 잠시 주춤했을 뿐이고 여전히 기술주는 살아있다.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2차 전지 그리고 국내장에서는 반도체 쪽 AI 쪽에도 대입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간략하게 좀 시황을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굵직굵직한 일정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체크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영상이었죠. 금요일 때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놔라 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어떻게 됐나 잠깐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MSC라는 종목, K푸드의 순환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봉 뽑아내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줬는데 결국 이제 요 구간대의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이렇게 좀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요 구간대 물량도 좀 소화가 되면 저는 좀 단기간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MSC 금요일에 언급을 드리고 26% 가까이 되는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K푸드의 위력은 건재하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조 지난주에 상한가로 마무리를 많이 했었던 뭐 사조 그룹주들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의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추가 상승이 나왔고 어느 종목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로슈거 쪽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좀 순환이 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MSC 종목을
조금은 더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요 구간의 물량을 좀 소화를 하면서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평선도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상승 추세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요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매 활용하셨다면 충분히 오늘 재미 좀 보셨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박프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내용은 바로 인터배터리입니다. 인터배터리가 6월 19일에 독일 미넨에서 개최가 되고요. 특히나 이 독일 미넨 쪽에서 개최가 된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었던 지금 유럽 쪽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대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7월 초부터는 좀 인상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유럽 연합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나라라도 거절을 하면 이게 의결이 되지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절을 하겠냐 결국은 독일이겠죠. 전기차 기업, 유럽 쪽의 전기차 기업의 거의 8할은 독일에서 생산이 된다. 그리고 독일 기업 뭐 대표적으로 벤츠 이름만 들어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쪽에서 개최가 되는 요 기업 쪽에서 중국산 차량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품들, 2차 전지 관련된 새로운 전시를 하고 여전히 유럽에서 독일의 입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독일에서의 개최이기 때문에 이번 인터배터리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을 배제를 시키고 그 외적인 나라에서 뭐 부품을 가져오든 수주를 가져오든 그런 의미도 사실 담겨 있는 인터배터리이기 때문에요. 요거 한 번씩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느냐? 대표적인 기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금양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뭐 요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새로운 내용 배터리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던 삼성 SDI 쪽에 뭐 전고체 뭐 이런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크나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인터배터리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있는 기업이 보다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7월 초에 유럽 쪽 관세 그리고 미국 쪽에 중국 관세를 4배를 인상을 시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의 반등의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인터배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 실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나마 에코프로 쪽에서는요. 요 유럽 쪽 인터배터리 참가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양극재 기업으로서 유럽 진출을 노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헝가리 공장을 짓고 있고 어쨌든 뭐 지금 가동이 됐다라고 사실 얘기하는 애매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좀 애둘러서 말씀을 드릴 텐데 헝가리 공장 관련해서도 뭐 수주 관련된 문제점을 여기서 좀 해소를 해준다면 에코프로가 지금 주가가 좀 주춤한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뭐 2030년, 뭐 2040년까지 해서 전기차 활용량이 얼마만큼 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정상적인 속도로만 갔다면 사실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뭐 조정 정도는 나왔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뭐 그 와중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죠. 뭐 전쟁이 터지기도 했고 갑자기 AI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전기 만드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기가 이렇게 부족한데 전기차가 가당키나 하냐 사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아리백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내지는 중국 쪽에 이런 문어발적인 확장 캐파를 많이 잡아먹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의 성장이 좀 더뎌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 적자 전환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주춤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다 빠르게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인터 배터리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런데 다만 에코프로가 이렇게 노력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인터 배터리를 통해서 협상에 들어가는 거지 갑자기 인터 배터리 들어가다 나와서 수주가 갑자기 뭐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세 기업,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물론 SK온까지 해서 3대 배터리 기업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을 대비를 했을 때는 우리가 에코프로까지 같은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요 세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가 단기 반등이 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뭐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 급등은 에코프로 쪽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이 두 기업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금양인데, 참고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저도 보유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요런 이슈가 있다 소개만 시켜드린다는 점, 요거는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동박을 좀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국내에서 동박 기업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동박 기업이, 첫 번째는 SKC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있고, 그 다음 정확히는 이제 SKC라기보다는 SK넥실리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텐데, 어쨌든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가 있죠. 솔루스 첨단 소재. 자, 요 세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흑자 전환을 노릴 수 있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적자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흑자였던 기업이고, 요 세 기업 중에서는 이제 사실상 2차 전지용 동박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 쪽에 좀 더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상승도 유리기판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박이긴 합니다만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제 반도체 쪽에도 동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용 동박 쪽으로 좀 빠지지 않았나. 왜? 결국은 기업이다 보니까 SKC도 마찬가지고요. 뭐 솔루스도 마찬가지고요. 흑자 전환을 위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외 공장, 말레이시아 공장을 가장 먼저 좀 건설을 추진을 했었던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요번 인터배터리에서 하이엔드 동박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동박이 중요한 이유는 차세대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동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 자체도 상승 흐름을 상당히 좋게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인터 배터리를 앞두고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하이엔드 동박의 이 발표, 그리고 하이엔드 동박의 완성도라고 할까요? 이번에 최초 공개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너무 당연한 얘기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일정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인터 배터리가 나왔을 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이런 동박 관련된 이슈 하나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요거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시기에, 언제다? 6월 19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를 진행해 보시기에도 괜찮은 종목일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소개를 넘어가고, 사실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집중해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금양입니다. 금양이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469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을 한 이후에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결국은 이제 상용화가 굉장히 멀었다라는 문제이기도 했는데, 2030년이었나요? 그 전까지 결국은 추가 상승을 만들어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들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면서, 소멸이라기보단 주춤해지면서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된 건데, 금양이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 개발, 원통형 배터리 개발 이전까지 사실 주가로 내려와 있고, 상용화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샘플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샘플 공개가 단기 반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사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건전지처럼 생겼잖아요. 원통형 배터리는 그냥 이거 가져다 놓고 이거 우리가 개발한 배터리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실효성만 좀 보여준다면, 물론 지난
인터배터리 때도 국내에서 개최됐던 인터배터리 때도 공개는 했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썩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만 사실 나와 준다면 단기 전고점까지도 사실 상승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왜? 지금 하락한 문제가 중국산 전기차 뭐 샤오미, 화웨이 뭐 이런 데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관세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로서 전기차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뭐 태양광 아리백 관련해서 또 원전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 확보가 전 세계적으로 좀 차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락한 원인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면서 개발 단계까지 올라왔던 주가를 개발 당시의 주가까지 우리가 충분히 목표가로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양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를 좀 주목을 하냐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요 라인이 되겠죠. 요 10만 원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장기적으로 끌고 왔었던 금양이기 때문에 요 1차 저항가를 뚫어낸다면 충분히 우리가 전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금양 한번 19일 인터배터리 요거 한번 우리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배터리 관련된 그리고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종목은 바로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가 요 의료계 쪽 파업이 좀 잠잠해지나 했을 때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계속해서 좀 잡음이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만료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비상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인성정보가 원격 의료 관련주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 사실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보급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성정보의 실질적 뭐 실적이 지금 상승폭에 비해서 받쳐줄 수 있는 실적이냐 아니거든요. 상징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성정보는 비대면 진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 비대면 진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 비상 대책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비대면이라도 진행을 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올 때 인성정보의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뭐 면허 관련된 얘기도 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의사 파업을 한번 쳐볼까요? 이게 좀 언제 끝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좀 보시면 아예 그냥 내일 총파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파업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단기 슈팅과 함께 오늘 좀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물량을 어느 정도 요 라인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내일 슈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짧게 단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다만 요 4,000원까지의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4,000원의 저항선까지만 우리가 목표로 잡고 짧게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요 3,300원에서 4,000원까지 요 라인의 상승까지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인성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그리고 요번 주까지는 한번 인성 정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겁니다. 이제 현대차 인도법인 IPO의 신고가를 도달을 했다. 이 내용인데 뭐 시총 뭐 10.5조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현대차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현대차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가총액 10조가 오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보면 58조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쓰여졌었던 날 기준으로 한다면은 시가총액 한 56조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수치상으로 한 20% 정도 되는 그런 상승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딘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수혜가 이미 벌써 사실 시장에서 나와 주고 있는데 화성 쪽이 오늘 좀 상한가 그리고 대부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엔터프라이즈를 제외를 한다면 인더도 이렇게 지금 18%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사실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관련이 있겠죠. 코퍼레이션은 그나마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세를 좀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화승 RNA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승 RNA는요, 현대차가 지분 투자까지 사실 좀 진행을 했었던 이제 기업인데, 뭐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 요걸 왜 켰냐면, 이 최대 주주의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55%가량 가지고 있고, 사실상 이제 품절주와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종목이고, 실제로 이게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가로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요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겹도록 눌렸었던 요 라인만 뚫어준다면 저는 신고가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요 라인까지 요 다음 박스권까지 한번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 긴 사실 박스권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이거 속칭 말해서 장기간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 매집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승 RNA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요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간으로 물량을 매집한 요 화승 RNA의 대주주 물량이 곧 품절주 역할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줬을 때 요 상단 박스권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화승 RNA가 현대차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화승 기업 중에서도 화승 RNA만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다른 기업 쪽으로 순환이 돌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화승 RNA이고 결국은 우리 목표가 다음 박스권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충분히 여전히 우리가 매력적인 구간이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내일 좀 갭이 많이 뜨지 않는다면 요 라인 아래에서만 사실 갭이 뜬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 수가 있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가로는 요 한 5,700원 라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박스권 상단인 7,000원까지 우리가 1차 저항 라인, 2차 저항 라인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화승 RNA도 요번 주 한번 흐름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인도 쪽 IPO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 아직 여부도 나오지 않았고 이 여부가 하나하나씩 공개가 되면서 시세가 들어오고 시세가 들어오고 시세가 들어오고 이런 흐름. 다만 이게 좋지 못한 흐름으로 마무리됐을 때는 시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내려 박는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단기 이슈로 매매를 하실 때는 이 이슈 반드시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사실 좀 주의를 한다면요 충분히 화승 RNA도 장기간 이슈다라는 것은 장기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90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품절주, 시가총액이 저렴하면서 품절주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현재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프로와 함께 내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준비할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바로 인터 배터리죠. 인터 배터리 19일에 있는 인터 배터리 중에서도 금양 한번 주목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의사협회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 인성 정보도 짧게 우리가 한번 내일 지켜볼 수가 있는 종목이겠다.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화승 RNA 품절주의자 유통 물량이 적은 기업 그리고 시가총액이 저렴한 화승 RNA도 나머지 인도 IPO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화승 RNA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MSC라는 종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MSC 또한 품절주 중에서도 사실 엄청난 품절주거든요. 70%가량 그 이상의 물량을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결국은 뭡니까 시가총액이 오늘 급등세가 나왔음에도 1,000억 원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MSC도 지난주에 사실 말씀을
않습니다만 이 제로슈가 관련해서는 순환이 저는 돌 것이다라고 사실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K푸드 관련된 전체적인 자금 순환 사이클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MSC도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재 흐름이다. 이렇게 총 MSC까지 해서 4가지 종목 여러분들한테 한번 관심 종목 추가해 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3번째 영상 이렇게 좀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참투자 자문 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상이 그 전보다는 좀 더 딱딱해진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드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좀 릴렉스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요 종목 영상 찍어주세요. 저 종목 아니면 뭐 요건 뭔가요? 사실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차차 좀 순서에 맞춰서 영상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요청하시는 그 댓글들도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들 많이들 달아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복귀했으니까 드릴 수 있는 선물들도 준비하고 있고 요번 주 안으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선물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박프로 채널 좀 많이 쉬다 왔는데요. 다시 한번 좀 사랑해 주시고 박프로와 함께 나머지 주식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단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사실 그거로 좀 많이들 많이 좀 위안을 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 받아 가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박프로와 함께 남은 주식 생활 함께 잘 이겨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박프로였습니다.